진행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총무과 그 공무원 해외 직무연수 지원과 공무원 정책연수 지원 이게 지금 이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였나요? 예, 작년은 이제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국내 연수로도 일부 이제 변경해서 갔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해외 직무연수 같은 경우는 좀 7천만 원 예산 현액에서 한 4천만 원 정도가 집행자격이 남았고 정책연수 지원도 3천만 원에서 2,600 정도가 이제 집행자격이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재택 치료자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가 그 코로나의 재택 치료자들 관리하는 그 비용도 지금 집행자하고 꽤 많이 남았습니다. 1억 1,900 거의 40% 가까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작년에 그 이제 코로나 한참 그 심할 때 네. 그 재택 치료자들한테 키트나 생활용품 이거 배송하는 그 배송비로 저희가 이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그 코로나 상황이 이제 호전되면서 그걸 안 보내주는 거로 정부 방침이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한 6월까지 전부 다 보내는 거를 예정해서 이렇게 예산 수립을 했었는데 중간에 그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이거는 그 물품 비용은 아니고 배송 비용만 였나요? 예, 대부분이 퀵 배송 비용이고요. 예. 일부만 이제 일반 사무용품비나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포함돼 있었고요. 예. 그 나중에 이게 좀 중단됐었죠.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동보호 전담요원 국비로 하는 이 부분도 지금 한 37%도 3,500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여기 이제 국비 지원되는 그 인건비는 저희 기준 인건비 안에 다 이제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이제 어떤 사무를 맡기면서 이제 비용을 지원한 거고요. 이 부분은 그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명분이 좀 겨부가 됐고 저희가 이제 이 자세한 정사는 아동복지과에서 아마 그쪽 겨부한 보건복지부에서 그 겨부한 요청하는 방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인력은 그 2명분으로 이렇게 정산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집행잔액이? 그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복지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임기제로 해서 4명을 지금 배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업무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잦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채용 공고내도 채용이 안 될 때가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백이 많이 뜨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업무가 힘들어서 이렇게 그런 일이 많은가 보네요. 예, 저희가 채용 공고 냈을 때도 그렇고 와서 일하시던 분들도 이게 뭐 야간이고 언제고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도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좀 대책을 좀 강구를 이거 올해도 계속된 사업인가요? 예, 올해도 계속 있습니다. 지금 좀 그런 대책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계속 인원 충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예, 금년에 이 또 이런 정책에 또 좀 부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기 금년에 이제 인력 그쪽으로 그 정원 조정 상반기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원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협치과 지금 불용 예산에 불용 30%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해가지고 여기도 집행자에게 4,300 정도 남았는데 57.5%. 예. 요거는 코로나 상황이 제일 큰 주된 이유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축소 운영이 되고 또 다른 그 집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들이 전부 다 좀 축소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응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뭐 이게 집행에 남을 일이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비용이 이게 100%다 집행자량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국비 50%, 시비 50%로 부담이 되는데 네. 국비로 내려주는 거는 일반 기간제로 채용을 하라고 내려주는 부분인데 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담 팀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립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되는 기관들이 많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협치과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2명분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50만 이상 되면 12명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10명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명은 아직 그 쓸 수는 있는데 저희가 현재 정부가 정부 인력을 공무원 분야 동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현재 뭐 활용을 못 하고 요거는 지금 반납을 전액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예. 이게 2명의 인건비인가 보네요. 지금 예, 2명 인건비입니다. 그 10명은 지금 자체 우리 자체협력과서 임기제로 지금 임기제로 하고 채용하고 계시다는 있습니다.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청소년과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보강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좀 집행자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보강 사업 네, 말씀하시는 거죠? 3,520 예산 현액이 그런데 지금 죄송합니다. 혹시 페이지만 좀 저희가 문화의 집이 한 2개가 있어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보강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보강은 이제 작년도 설계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3월에 발주해가지고요. 네. 5월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2월이 됐던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지금 완료는 됐습니까? 예, 지금 문화의 집 거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그 북부 청소년 시설 건립 사업 지금 이것도 지금 사고일을 해가지고 올해 지금 저기 용역하고 계신다 그랬죠? 용역이 예, 용역은 진행 중이고요. 네. 이제 기초 타당성 조사하고 중투까지가 용역의 범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이제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이제 발주는 됐습니다만 아직 준공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언제 지금 그 부분에 타당성 대해서는 조사. 원래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서 계속 모니터링했을 때 저번에 담당자가 5월 중에는 마무리될 거라고 얘기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확인한 바로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해서 5월이 지났으니까. 예. 예, 그래서 좀 저희도 지금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후에 이제 진행 사항은 이제 용역 완료되면 예, 이제 그 기본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인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설계 예. 준비 들어가야죠. 설계 바로 올해부터 들어가나요? 현재는 올해는 예산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이제 예, 올해 이제 설계하고 중투가 다 끝나면 내년 본 예산에 예산 세워서 중투. 그렇게 준비하도록 중투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때 중단됐다 그랬었죠? 예. 용역이. 예. 그럼 올해 안에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설계해서 이제 27년도에 준공으로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이제 24년도가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은 아마 25년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늦어도 27년까지는 보통 저희가 건물 올릴 때 2년 정도면은 건립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거 좀 차질 없이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나대지로 그냥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죠? 그 위치죠, 북부.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위치라 거기에 그 굉장히 그런
그 전에 그 쓰레기 민원도 많고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이제 정리는 그 화단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요것도 지금 이제 집행자량이 좀 많이 남았었는데 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조례 이번에 통과 저기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 그건가요 이게? 아 이제 이게 예전엔 예. 크게 여성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도하고 해서 하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지원되는 거는 취약계층 부분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사업이 전년도 하반기에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 지원 사업도 저희 목표 대비해서 67% 정도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 상황을 보면은 현재 전체 집행을 100%로 봤을 때 한 80% 이상은 지금 저희 그 이제 자금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요. 올해 부분은요. 그래서 올해는 좀 최소한 연말 되면은 그래도 80% 가까이는 집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가 됐는데도 조금 사용을 망설이는 부분도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현재 뭐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몰라서 안 쓴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지원을 해주는데 왜 신청을 안 하고 안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좀 가장 대표적인 부분으로 이제 도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편의점에서만 이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국비 사업처럼 저희가 대형마트나 이런 데도 좀 열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경기도에다 건의는 좀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도 이제 그 사용처를 확대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제반상 걸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항상 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뭐 방법은 뭐 조금 더 그 다행히 그 저희 도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1년분을 좀 이제 월별 한도액 없이 조금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홍보하는 뭐 하여튼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거를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지 그것도 좀 뭐랄까 학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렇게 교육청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어떻게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하는 건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몰라서 안 하는 걸 수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그렇게 교육청이나 학교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가 그 6월 말 되면은 네. 일단 상반기 부분에 대한 집계를 저희가 뽑아볼 수 있으니까요. 예. 뽑아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0% 이상 정도의 집행률이 보이면 넘어가지만 만약에 저조하다면 뭐 학교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라도 해가지고 한번 원인을 최대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 CCTV 그 시스템 구축 관련해 가지고 종합관제 사업소 그 사고 이력 3억 1,290 네. 이좀 사고 이혈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저희가 이때 사업을요. 1차하고 2차에 나눠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예. 1차는 이제 착공을 해서 이제 10월 거의 그때쯤 이제 1차 사업이 이제 늦게 이제 준공이 됐고요. 2차 사업을 이제 바로 하다 보니까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11월 달에 좀 착공을 하게 돼서 12월 말 1월 초로 그 이제 사업 준공이 이제 넘어가게 돼서 사고 이후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올해도 지금 그
특별교부세하고 예. 그 해가지고 지금 많이 내려와 있지 네, 않습니까? 지금 예. 현재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스마트 도시가로 그 예. 팀이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이제 착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스마트 도시가에서 아마 지금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범 CCTV는 이제 그 전에는 관제소에서 관제사업소에서 같이 하다가 스마트 도시가로 넘어갔고 스마트 도시가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설 설치하는 것서부터 그다음에 통합 플랫폼 운영까지,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건물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인 관제 요원들 그런 쪽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불법 주정차 이거는 지금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거는 설치도 종합관제소에서 그거는 저희가 설치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그쪽, 이쪽에서 하시고 그 방범 CCTV 쪽만 스마트 도시가로 스마트 넘어가네요. 도시가로 갔습니다. 이걸 왜 한 군데서 하면 좋을 텐데 이걸 이렇게 나눴는지 좀 그 스마트 도시가에서 네. 그 조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도시 재생 계획이라든가 도시 계획 할 때 지구 단위 그런 쪽의 계획에서 좀 하면은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쪽 면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관리 운영은 또 종합관제사업소에서 하시고 네. 설치는 또 그쪽에서 하시고 좀 이원화돼 가지고 좀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네, 잘그 요즘 뭐 CCTV 이 불법 주정차나 방법 CCTV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굉장히 민원도 많고 이슈도 많은 그런 부분인데 잘 좀 관리 운영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다 사용한 예산을 전문가분들이 다 분석해서 저에게 주셔서 수치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제 뭐 부용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좀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제 여쭙기 전에 좀 속상한 것이 있어서 그 예산 항목별로 이제 쭉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가 6,930억 원, 해서 32.5%를 차지하고요. 맨 꼴찌가 교육이에요. 뭐 이제 물론 이제 뭐 교육을 이제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주시는 그 많은 예산이 또 있을 테고,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도 많이 속해 있는 사업들이라 많은 것을 지원해주면서 사회복지 예산으로도 많이 잡혀서 교육 예산이 229억으로 시설을 이제 보강하고 다듬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이제 쓰는 비용만 따로 이제 책정을 하다 보니까 22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이제 1.1%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1.08%인데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86%였었고 작년 결산 2021년 결산액은 1.14%였었고 올해는 이제 1.08% 2022년도 결산을 하는 자료에 보면 1.08%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전체 세임 예산이 커지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더 커졌을 수는 있지만 전체 그 배려되는 이 포션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들 보면은 이거보다는 큰 것 같고, 근데 이제 평택이 세입 예산들, 세출 예산들의 방향성을 보면 이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 어느 방향으로 이제 도시가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과 문화 쪽, 물론 복지 쪽은 뭐 점점 커지겠지만 교육과 문화 쪽의 예산이 점점 포션이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렸고,
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보자 막 이럴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좀 더 많은 지원들을 하고 그리고 교육청에 꼭 시설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예를 들면 뭐 4차 산업 시기에 맞춰서 뭐 코딩 교육을 진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좀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교육 예산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뭐 추경이나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예산이 뭐 그 잘못 쓰였고 이런 거를 여쭈는 건 아니고요. 153페이지 제가 주요 집행 현황 책자 보고 있는데요. 153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무인 방범 시스템 용역, CCTV 시스템 용역, 뭐 출입 통제 시스템 용역 이런 것들이 총무과에서 집행을 해주셨더라고요. 청사 관리라서 회계과 쪽에서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요거는 청사 관리는 어떤 외관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고 이거는 네, 안에 시설물 관리를 네, 안에 운영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진행을 예, 하시죠. 시설 그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사 방호라든지 보안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있습니다. 근태 관리 시스템 영역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근태 관리 시스템 직원분들이 이제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면 어떤 형태로 이거를 본인들이 출퇴근을 기록하게 종전에 이제 지문 인식을 썼었는데 그 지금은 직원들은 이제 세울 시스템에 인사랑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제 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그게 완벽하지 않아서 이 지문 인식도 가끔 이제 시스템 오류가 났을 때 쓰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지문 인식 시스템을 아직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공무직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근태 관리로. 그러면은 정규직 그리고 공무직에 이제 지문으로 해주시다. 세울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세울 시스템에 의해서 하시고 그 밑에 쪽에 보면 특정 업무 수행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11억 2,500만 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있는데 특정 업무가 어떤 이건 저기 업무 중에 이제 몇 가지 그 특정 업무를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경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세무 관련된 세무 업무는 10만 원, 감사 업무 8만 원, 예산 업무 같은 경우 15만 원이 들어가고요. 아동학대 업무, 여론 동향 업무, 공무원 단체 업무 그리고 특사경 업무, 뭐 대민 활동비 이런 부분으로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금액이고 이게 매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늠할 수는 어려운 상황인 거 보죠.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되고요. 이제 잔액이 조금 남은 거는 이제 총액 대비해서는 한 4.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총액 자체가 좀 크기 사이즈가 때문에.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민 아카이브 프로그램 운영 영역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곳은 문화원이나 향후에 박물관 쪽이 계속 연속 사업을 가지고 해오셨었고 그쪽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계속 총무과에서 이거를 집행하시기에는 업무가 좀 많지 않으실까 싶어서 문화원 쪽으로 넘겨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산 요 부분 작년에는 이제 처음 그 시민 아카이브 프로그램 운영 용역을 했고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한테 주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금년에는 따로 시민 아카이브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아직 기록관이나 이런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그 요분들 그 교육하신 분들 활용 차원에서 행정역사 그 아카이빙 작업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저 용역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차적으로 문화원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문화원이 지금 지역 그 마을 이제 체육 사업이나 이런 네네. 거에 또 좀 손이 달려서 지역 그 향토 사학자들 쪽으로 이렇게 좀 집중하고 일을 좀 계셔서 주고 있습니다. 예. 시민 아카이브 프로그램이 연속성을 가지고 좀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변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156페이지에 보면 상조용품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직원분들이 집에 그 상이 나거나 하면 이제 지급이 몇 시간 안에 지급이 되고 이런 계약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연말에 이렇게 한번 얼만큼 몇 개가 사용이 됐는지를 해서 연말에 이렇게 정산을 하는 시스템인가 보죠? 예, 이 부분은 이제 단가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좀 어느 정도의 수량을 이미 계약을 합니다. 하고서 이제 배송을 하고요. 그게 그 저희가 이제 배송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되게 유동이 많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요거는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인데요. 미래성장 진로 캠프 운영 잔액이 7천만 원? 이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만 좀 211페이지입니다. 예. 이 부분은 코로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집중적으로 캠프 위주로 운영이 되던 상황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1억 5,800원 쓰셨어요. 근데 이게 크게 그 저희 문화센터 쪽하고 무봉산하고 두 개 축으로 이루어져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센터 쪽은 소규모로 이렇게 여러 회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무봉산 쪽은 이제 다수의 인원으로 돌아가던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집행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213페이지인데요. 창의체험교육센터. 이게 항상 그 창의체험센터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액이라는 게 중간중간에 이제 예산서를 보면 나옵니다. 이게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너무 크니까 예산 절감액으로 책정해 갖고 조금 이렇게 빼놓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예산 집행 잔액이 남는 데에서 이제 예산 절감액을 항상 이렇게 빼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산이 절감되는 건지 이 예산 절감액은 그러면은 사용된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절감액은 어디에 그럼 어떻게 집행됩니까? 이외? 아니 뭐 이거는 뭐 이제 저희 과가 아니라 이제 시 전체적으로 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비나 이런 쪽 부분이 아닌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일반 수용비라든가 이런 여비 부분에 대해서 예비 전체 예산에서 이제 절감액 부분을 한 5% 정도는 네.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 부분은 예산엔 잡혀 있지만 아예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용 처리 100% 나중에 불용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예산 절감액이라는 이 시스템이 잘 효용성이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감하고 그냥 예산을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쓰다 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을 예산 절감액으로 잡아서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형태인데 내비둬도 불용 처리될 거를 예산 절감액으로 빼서 불용 처리하는 게 이게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잘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부연 네네네.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제 쓰다가 절감액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네. 1월 처음부터 이 예산 부분의 몇 프로는 절감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 내부적으로 쓰여지는 경비 쪽에서 책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예산은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안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쓰다가 남아서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잡을 거면 안 잡으면 되는데 왜 처음부터 세운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절감입니다 이러고 못 쓰게 딱 잡아놓고 이게 예산은 예산은 세워놓고 네. 아예 처음부터 그 금액만큼 그 예를 들어서 10%뭐 10%그 부분을 아예 묶어놓고 아예 그냥 기한 뭐 그러니까는 품위 자체를 못 돌리게 묶어놓는 거고요. 나중에 해다가 해다가 이제 아껴 쓰라는 그런 뭐 예산 아껴 쓰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껴 쓰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정 부서에서 해다가 아쉬우면 예산 부서 협의해서 좀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창의체험교육센터가 말씀 나온 김에 평생학습센터로 향후에 이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와 이제 교육 분야가 이제 같이 공존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고 호불호라기보다도 찬반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지금 창의체험교육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창의체험교육센터가 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서 사무실 한 켠을 내어 쓰는 형태가 될 겁니다. 평생학센터의 들어가는 이제 의미를 살리려면 자체 사업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들고 그래야 그 평생학센터를 찾는 그 학부형들 그리고 친구들이 어린 학생들이 와서 무엇인가를 같이 그 공간 안에서 4-5개의 기관들을 순회하면서 이 코워크를 하면서 효과를 내겠다고 해서 이제 같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체험교육센터도 자체 사업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자기주도 학습센터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서 온 김에 이렇게 같이 교육 받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22년 사업, 23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본 목표는 10% 정도의 사업을 재정비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뒤집는 거는 한계가 있고 기존에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학교에 지원했던 부분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 업무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자기주도 쪽만큼은 일단 내년도에는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통신과인데요. 259페이지입니다. 이게 스마트 도시과로 이관된 업무이긴 합니다만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서 올해 이 업무를 해오셨던 거라 드론 교육을 청소년 대상 이제 드론 교육을 몇 년 이제 해 오셨었고 주관해 오셨었고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는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드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니까 어떤 효과들이 있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현장에서는 거기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론 교육 드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그 직업 체험, 직업의 활로나 직업으로서의 고민이나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배움으로 해서 그 학교 체험이나 이렇게 연결되게 지금 교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체험 형태로? 취업까지는 거리가 좀 멀고요. 이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기 때문에 체험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감해 놓고 또 다른 이유로 이제 감하게 되었었는데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라면 다시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좀 여쭸었던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항공사진 관리가 있는데 항공사진을 저희가 구매하는 거죠? 네, 구매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구매를 하죠?
항공업체에서 그 매년 저희 그 평택 지역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촬영한 사진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 계약에 의해서 촬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위성 사진 같은 걸로 쭉 찍는데 필요한 사진을 저희가 이제 셀렉해서 그냥 고르게 되는 겁니까? 아, 계약은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매년 어떤 업체에서 아니면 또 다른 업체에서 요 경기 지역 이쪽 뭐 평택만이 아니고 주변 지역까지 촬영을 합니다. 본인들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쭉 찍고 예.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개발 사업이나 이런 소요가 있을 때 이 지역의 사진이 필요하다. 어느 시점의 어느 구역의 사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저희가 득하는 예, 이런 우리 형태. 시 전 지역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항공 사진인 것 같은데요. 아, 항공 사진, 비행기에서 비행기로. 찍은 항공 사진. 그리고 그 조금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종합관제 사업소에 스마트 도시가로 이제 이관되긴 했습니다만 그 CCTV 방범 CCTV 설치 집행 잔액이 6,785만 9천 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 정도 예산이면은 CCTV를 몇 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보통 방범용 CCTV 한 전에는 한 2,4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요즘 좀 약간 좀 물가가 올라서 한 2,800만 원까지 한 개서 설치하는데 그 정도 두 대 평균적으로 정도를 될것 같습니다. 예. 세 대는 좀 부족하고 두 대 두대 정도 정도, 예. 설치할 수 있는. 두 대 어디 더 설치하시지? 아니요, 네 그거 그래도 집행 잔액 마지막까지 계속 썼던 것들이라서 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설치해달라는 것들이 많이 네. 있을 텐데 이렇게 뭐 설치할 곳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제 뭐 못 썼거나 이러면 그런데 네. 발주를 내면 설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아서 끝까지 이제 사용하시려고 이제 노력하신 거는 이제 읽히는데요. 예. 좀 아쉬워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뭐 결선 관련이기도 하지만 181쪽에 이제 지방선거 제 8회 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저희가 사전투표소, 본투표소 그리고 개표까지 지금 시청에서 인력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인력은 지방 공무원들이 대부분 들어가고요. 네. 지금 지방 공무원들이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요새는 이제 국가 공무원들이 많이 같이 좀 도와주는 입장이고요. 주로 지방직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투표소나 사전투표소도 다 저희 자원들이 대부분 나가는 거죠? 사전 투표는 대부분 이제 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고 네. 본투표는 일반 교사들도 들어가고 국가직 교사도. 공무원들이 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표는요? 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일반 국가 공무원이 같이 지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들어가는 게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지금? 저희도 이제 선거 관련해서 네네. 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만 뭐 따로 저희가 따로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이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네.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산을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도비가 100%예요? 아니면 몇 프로?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나눠져 있고요. 네. 지금 프로테이지가 이게 이제 도의원들 그 교육위원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방 그 교육청 네. 쪽에 이제 경비하고 이제 들어가요. 한 30%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네. 그 지방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 시가 많이 들어가고 네. 도비하고 교육청에서 좀 보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매칭 사업들에 대한 표기에서 지금 국장님 이 책자들도 지금 저희가 이제 도비 매칭이고 국비 매칭이나 이런 표현들을 지금 여기 적시가 돼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도비가 매칭 비율이 12보다 낮고 적고 국비도 저희 이제 12가 대부분 투입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도비 국비 표기로만으로는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뭐 문제가 없다면 결산서도 그렇지만 그 프로테이지를 좀 적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예. 제가 지난번에 본 예산은 그 부탁을 한번 드렸었고 그래서 올 내년도 이제 본 예산 서류에는 좀 도비나 국비 매칭 비율이 적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89쪽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023년도 돼서는 좀 이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왜냐하면 2022년도도 저희가 이제 서탄까지 이제 하나가 더 늘었지 않습니까? 세교동에서. 근데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애매한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본 예산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포기할 생각이 없이 계속 갈 건가요? 현재는 현행 유지하는 거로 기조가 지금 가고 있고요. 이 도정 지표 핵심 지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서탄하고 세교 지역을 하고 있는데 네. 의원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서탄 지역이 이제 상대적으로 네네. 좀 낙후된 좀 외지 지역의 이런 수요들 좀 네네. 물론 이제 다른 행정에서 민원 뭐 365나 뭐 이제 이런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교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발 안 된 지역, 좀 낙후된 지역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위주로 지금 저희가 이제 25개 읍면동에 이제 뭐 낙후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이제 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25개 읍면동을 이렇게 뭐 어떤 구체적인 명시해서 순위를 매겨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면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어떤 25개 읍면동 간의 불균형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교동이나 서탄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이걸 막 엄청 체감하고 느끼는 거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타 읍면동에서 볼 때에는 왜 여기 이 어떤 불균형의 모습들 그거는 또 세교동이나 서탄 주민들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그 2022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서 또 더 느끼게 되는 거지만 존치여부가 좀 이 결정이 좀 빨리 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운영이 될 거면 25개 읍면동에 고르게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예의주시 좀 해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의원님,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 종합관리 사업소장. 여기 지금 CCTV 283페이지요. 시시통합 운영 및 유지 보수. 예. 이 지금 공공운영비가 지금 8억 2,500이 집행재량이 남았어요. 네. 남았는데 이게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 그다음 CCTV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인데 네.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요금 및 제세가 한 5억 2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저희가 그 지구 단위 계획 쪽에서 그 고도 그 1단계의 현장 시설물 인수 이제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포승에 BIS 이제 현장 지구가 있었고요. 영신지구 쪽이 있었는데 이쪽이 한 개소수가 한 213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그 통신 요금을 전기 요금하고 같이 연초에 세워가지고 놨는데 저희가 시설물 이관이 11월 중순인가 그때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예산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그 공공통신회사에 공공요금을 세워가지고 놀 때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 자가망이 갑자기 이제 뭐 불통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파손이 될 경우를 생각해서 전체 통신 요금의 한 10% 정도를 좀 예비비 형태로 이렇게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 면에서 좀 많이 남은 겁니다.
그쪽 그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네. 이건 이관이 좀 늦게 되면서 늦게 되면 예, 그렇게 그쪽에서 됩니다. 비용을 냈다는 예.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스마트 도시가로 다 이관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네. 이 지금 사업이 아까 전부 다. 운영하고 이런 거는 하신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관제 요원이 관제만 예 하는 것만 예. 그럼 통합 운영이나 유지 보수는 전부 다 예, 스마트 도시가로 스마트 넘어가는 도시가로, 거예요. 예. 관제 쪽만 하신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 인력 운영비 진행형 관제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무기계약직 인력 운영비도 좀 인건비도 많이 남아 여기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시죠? 이게 지금 무기계약 저희가 거기는 총 21명이 근무하고 21명. 있습니다. 예. 예. 21명인데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중간에 결혼도 뭐 생기고, 예. 연차를 쓰신다던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그런 되면은 것 때문에 예, 잡아놨던 비용보다 예, 좀 적게 지출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CCTV 설치하고 이런 운영은 스마트 도시가에서 하고 관제만 이제 예, 관제 저희가 하고요. 건물에 대한 시설 관리 저희가 건물의 하고요. 시설 관리 하시고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최재형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2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2022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미래도시전략국,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2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